안녕하십니까. 툭툭재무해설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영래입니다. 오늘은 100세 시대의 이제 올바른 재무설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매우 다양한 저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자산 늘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이제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부족한 노후 준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20대도 중장년층도 고민스러운 이유는 장수시대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런 장수시대의 이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재무설계가 이제 정답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재무설계가 필요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진다면 100세 시대에 인생을 위협하는 이런 3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위험 요소들을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제 장수 시대를 굉장히 어렵게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이제 위협을 하는 요소들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일찍 죽을 수 있다라는 위험 하나,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너무 오래 살 수 있다라는 위험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과도한 병원비 지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재무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재무 설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올바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단어가 인정하라,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이제 함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인정하라는 거냐? 올바른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자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제 안 죽는다. 안 죽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질병에 안 걸린다. 물론 안 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와 이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100세 시대의 올바른 재무 설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녀와 함께 늙어가는 것을 인정하라. 이 이야기를 이제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부모가 이제 소득이 있는 구간에서는 나의 노후 준비를 당연히 열심히 하겠죠. 이것과 더불어 자녀의 이제 필수적인 재무 항목을 함께 준비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녀의 이제 필수적인 재무 항목을 어릴 때부터 해주면 작은 비용으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부모가 은퇴를 하고 자녀가 이제 소득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준비해준 이런 필수적인 재무 항목을 바탕으로 원활한 노후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이제 내 자녀를 위해서 해준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자녀 노인과 부모 노인이 행복한 노후 설계를 맞이하는 큰 미천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대를 이어서 이런 행동들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러운 부의 이전과 올바른 경제교육까지 같이 이제 할 수 있다는 매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결국은 자녀와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부모 노인과 자녀 노인이 함께 살아가는 노노 세상입니다. 자녀와 함께 최소한 20년은 살 거라고 합니다. 내 죽으면 뭐 남는 것 자녀가 가져가면 되지. 이런 이제 황망한 얘기는 그만하시고, 내가 90살, 100살이 되면 내 자녀도 70, 8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이에 돈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와 내가 함께 올바른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100세를 살아가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안 죽는다.
사람이 안 죽고 살 수는 없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혼자 죽는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죽음, 내가 갑자기 닥칠 이런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가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이 어떤 집안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것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이게 얼마나 이제 무책임한 가장입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배우자는 어떻게 할 것이고 생태 같은 내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 가정은 그 일이 발생하는 즉시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게 돼 있고, 뭐 내 생태 같은 내 자녀에게는 의도치 않게 가난을 대물림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나는 질병에 안 걸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제대로 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질병 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 한 번쯤은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이제 주축인 가장에게 중대한 질병이 만약에 발병한다면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또 얼마나 무책임한 가장입니까? 우리가 보통 병에 걸리게 되면 환자 본인도 무척 힘들겠죠. 이걸로 인해서 경제적 고통,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이런 고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이런 대비를 하여야만 노후를 위해서 많이 준비한 자산들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노후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그 많은 자산들을 병원비로 몽땅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득이 없이 생존하는 구간이 두 군데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이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이제 사회로 진출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그 구간이 첫 번째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이 될 거고, 두 번째 구간은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내가 소득을 발생시키는 구간을 제외한 내 이후에 은퇴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나머지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그 구간을 두 번째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을 살아가는 생존 전략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개미가 그 더운 여름날에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추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득이 있고 이런 기간에 저축을 해서 우리가 소득이 없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득이 없는 생존 구간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가 잘 된 경우에는 이제 노후에 이제 어떤 일들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봉사나 기부 행동과 같은 이런 이제 마음으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준비가 안 된 경우에 이 노후의 일은 처절한 생존 경쟁입니다. 이런 처절한 생존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젊은 날에 소득이 있는 구간에 소득이 없는 구간을 인정하면서 제대로 된 재무설계 준비를 하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하시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앞서서 올바른 재무 설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인정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와 함께 늙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 있다라는 거 하고,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득이 없는 구간이 발생했을 때 이런 것을 대비해야 우리가 올바른 재무설계 자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준비를 인정을 한 이유는 뭐였냐? 우리가 노후를 제대로 설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앞서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노후에는 도대체 뭐 어떤 돈들이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철저한 준비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에 우리 지출 항목에 대해서 대부분 뭐 이거보다 더 많은 항목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가 기본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생활비라가 하나 있겠죠. 두 번째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경조사비, 그 다음에 여행경비,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들어가는 게 병원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비 자체는 우리가 기초생활비를 가지고 우리가 기초생활비를 대부분 국민연금으로 준비를 하게 돼 있는데, 이 기초생활비 밖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든 내가 좀 거기에 줄여서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내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면, 뭐 그리고 내가 형편이 어렵다면, 여건이 안 되면 뭐 우리가 문자로 축하 메시지나 뭐 애도의 메시지로 보내고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행경비 같은 경우도 내가 여건이 안 되면 안 가도 상관없죠. 뭐 여행 안 간다고 갑자기 뭐 내가 뭐 어떤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어떤 내 인생에 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이 병원비는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내 그 병원 비용 때문에 내 목숨을 그냥 포기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반드시 해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노후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올바른 재무 설계를 하기 위해서 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후에는 어떠한 경비 비용들이 지출되는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100세 시대에 가장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이 재무 설계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애초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무 설계를 해야 될 텐데, 이 어떤 그냥 마구잡이식, 막무가내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재무 설계에는 우리가 원칙이라는 게 정확히 있습니다. 이 원칙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재무 설계의 첫 번째 원칙은 재무 목표를 정확히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내가 이 달성 기간을 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금 자산을 준비를 하는데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 말을 하고 있는 재무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계획을 세워야만 정확한 재무 설계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재무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되고, 달성 기간을 정해야 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재무의 목표량을 정해야만 제대로 된 재무 설계 원칙을 설립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재무설계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무설계 원칙의 첫 번째 항목이 재무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이런 재무목표도 반드시 원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재무목표의 원칙의 첫 번째는 반드시 목표를 구체화하라는 거죠. 두 번째, 이것을 반드시 수치화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 목표 자체가 우리가 내 집 마련이 됐습니다. 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목표가 구체화됐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치화하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두 번째 재무 설계 원칙에서 보면 달성 기간을 정확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달성 기간을 10년이면 10년, 10년이라는 수치를 정확히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재무 목표량을 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재무 목표량을 내가 얼마만큼을 정할 거냐, 이걸 뭐 뜬금없이 내가 한 10억을 10년 안에 모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달 예를 들어서 집을 마련하겠다 그러면 한 200만 원씩 10년간 모으면 원금이 한 2억 4천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느 동네에 한 4억 정도 되는 내가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에 집이 한 4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치면 내가 이자하고 원금하고 따지면 한 2억 뭐 4, 5천 정도가 마련이 됐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이용해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재무설계의 원칙에 맞춰서 재무 목표를 구체화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앞서서 재무설계의 원칙에 맞춰서 재무 목표를 이제 세우고 구체적인 어떤 내 집 마련의 꿈도 실현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재무 설계를 할 때 가장 최대의 이제 난적이 있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한 이제 저축, 이제 무작정 계획도 없는 이런 저축들이 결국은 내 이제 노후의 재무 설계를 망치는 가장 최대의 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가 막무가내 식인 노후 준비는 우리가 당신의 이제 행복한 노후를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감해야만 올바른 재무 설계를 실천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재무설계, 우리 지금까지 재무설계 원칙이나 뭐 재무설계를 뭐 어떻게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어떤 난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재무설계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이제 필수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때 재무설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름 짓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자산들 중에 이름을 지어 본다면 비상자산이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 두 번째 연금자산이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 보장자산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좀 여유자금이 있다면 투자자산, 이렇게 네 가지 큰 이름을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정확한 이제 이름을 구체화한다는 얘기는 내가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제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필수적인 자산 항목들을 어떤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의견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